코드를 통해서 이미 다 설명드린 내용인데, 이제 그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 이제 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 갖고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이제 C++하고 자바는 템플릿 기능을 제공해서 범용 자료 구조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데, 그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은 C++하고 자바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C++는 타입 인자의 개수만큼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컴파일해 가지고 문법 검사를 하고, 자바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하나의 코드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타입 인자들을 다 처리하게끔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바는 타입 인자로 뭘 못 써요? 원시 타입을 못 씁니다. 그렇지만 원시 타입을 못 쓰기 때문에 이제 그 바꿀 때 편하죠. 이게 객체들만 저장된다고 생각하고, 자바에서의 객체는 참조 변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뭔가 무거운 거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율성이 더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자바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이제 범용 클래스도 제공하고, 또 정수 전용 뭔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별도 또 제공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범용 클래스에다가 정수를 전달해서 처리하게 되면은 정수를 늘 자바에서는 객체로 바꾸는 일을 하고, 그게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바 보시면은 인트를 위한 함수 따로 있고, 그 범용적으로 쓰이는 함수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정수를 처리할 때는 이 범용 객체를 처리하는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정수 전용을 쓰는 게 훨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오토박싱, 언박싱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정수를 객체로 바꾸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게 비용이고 속도를 느린 자바가 더 느려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이썬은 오리 타이핑이기 때문에 정수 스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정수가 아닌 다른 걸 저장해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오리 타이핑을 쓸 때 가장 큰 문제는 뭘까? 오리 타이핑 리스트를 우리가 쓸 때 가장 큰 문제는 타입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입 안정성이 없다는 건,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내가 정수만 저장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정수 저장하고 두 번째는 전혀 다른 걸 저장해도 오류가 안 나죠. 근데 자바나 C++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입으로 만들어 놨으면 그 배열에는 뭐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 타입에 해당되는 애만 저장할 수 있지. 근데 자료 구조라는 건 원래 그 타입만 저장을 해야지, 엉뚱한 걸 저장할 수 있으면 코드가 안전하지가 않죠. 강건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거, 엉뚱한 걸 저장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만들 때 타입 정보를 받는 거예요. 타입 정보. 그래서 내가 만들 때 stack int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t가 뭘 유지하겠어요? int라는 타입을 유지하겠죠. 파이썬에서. 그러면 여기서 뭘 하냐면은 맨날 저장할 때마다 이 저장하려는 게 요 타입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저장되는 것들을 t로 제한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파이썬의 효율성이 더더욱 떨어지죠. 매번 타입 검사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로 미친 짓이지. 그래서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도 하지 않고, 이제 파이썬의 스타일은 개발자한테 강건성을 맡기는 거예요. 엉뚱한 거 저장. 필요할 때는 오리 타이핑을 활용하지만, 이게 오리 타이핑이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가 내가 기대하는 타입이 안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프로그래밍을 내가 잘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저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별로더라고요. 이것도 내가 써봤는데 별로 도움은 안 돼요. 얘는 이제 다른 걸 이용해 가지고 뭐 마이파이 같이 저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코드를 검사해 볼 수가 있어요. 타입들을 제대로 썼는지 내가 생각한 것대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저것도 다 실행 시간 검사가 아니라 컴파일 시간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이파이 써가지고 막 저도 그 파이썬 코드 들이면은 옆에다가 이런 타입 힌트들을 가급적 넣어서 이렇게 코딩을 하고 있는데 이 넣는 것도 되게 번거롭고 그렇고 얘를 넣어서 마이파이 갖고 검사를 했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발견하기도 하는데 맨날 한 이 정도 오류 났다 그래요. 근데 무시해야 될 것들이지 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이파이 이런 스태틱 타이핑 활용하는 건.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별 문제 없으면 여기다가 타입 힌트 정보들을 좀 써서 코드를 만들어서 이번 학기 그 파이썬 하시는 분들은 저걸 드린다. 근데 저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 코드를 마이파이로 한번 돌려봐요. 그럼 막 이만큼 에러가 떠요. 근데 그거 에러 안 뜨게 뭔가 고치는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용 클래스로 바뀌었을 때 자바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가변 인자를 써서 초기화 목록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정수 스택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열해도 되고 정수 배열을 줘도 돼요. 그런데 이제 범용 클래스로 되면 정수 배열 줘서는 초기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인트 배열은 오브젝트 배열에 저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똑같은 걸 원하면 이런 식으로 원시 타입이 아니라 그 래퍼 타입으로 배열을 주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까지 쓸 리는 없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오토박싱, 언박싱이라는 기능이 자바에 있지만 그 배열 측면에서는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인트 배열을 자동적으로 인테저 배열로 바꿔주진 않아요. 인트를 인테저로는 바꿔주는데 인트 배열을 인테저 배열로는 안 바꿔준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는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삽입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C++를 전문적으로 이제 하고 싶으신 분은 이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주 전문적으로 하지 않을 분들은 너무 또 여기에 민감할 필요는 없는데, 얘를 내가 이런 형태대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ST 벡터나 이런 C++에 있는 자료 구조를 쓸 때에는 내가 얘를 써야 될지 알아야 되겠고, 얘를 쓸 때는 얘를 쓰면은 어떤 개선할 수 있는지를 알고 쓰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얘기지만 이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모든 것들을 참조로 유지하니까 이제 이게 또 되게 큰 차이예요. 이제 C++하고 자바의 가장 큰 차이가 가장 이제 자료 구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차이가 C++에서는 배열이 있으면 여기에 무거운 것들이 직접 들어가 있는 형태로 우리가 자료 구조를 만듭니다. 뭐 우리가 일부러 여기다가 저 무거운 걸 넣지 않고 이렇게
주소가 되게끔 할 수도 있지만 C++에서 C++는 요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게. 즉 무거운 것들을 배열 자체에 저장하는 형태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자바는 여기에 넣고 싶어도 못 넣어. 항상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배열에 객체 데이터 자체가 들어가는 경우는 자바에는 없어요. 없고 배열에는 항상 뭐만 들어가요? 데이터의 주소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요 애의 주소를 갖고 있으면 자료 구조를 통해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용해서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캡슐화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료 구조는 그 자료 구조가 제공하는 메소드, 푸시팝 이런 것만 통해서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니라 내가 주소를 갖고 있으면 자료 구조와 별도로 내가 막 자료 구조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때문에 구현할 때 이렇게 주소를 갖고 장난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복제해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복제해서 저장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 캡슐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자료 구조 만들 때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특히 모든 종류의 객체가 이 주소가 갖고 있어서 얘를 수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바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객체들 중에 불변 객체들이 또 있어요. 불변 객체는 뭐냐 하면은 상태를 수정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밖에서 주소를 갖고 있어도 이 데이터는 어차피 수정 못하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애들을 또 클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으면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복제를 해서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써야지 자료 구조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 라는 거 또 자바에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이런 식으로 유지하고 C++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데 C++에서도 원하면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죠. 이렇게 주소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이런 식으로 std vector student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학생 객체를 자체 벡터에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뭘 유지해요? 주소만 유지하는 거죠. 그럼 주소만 유지하면은 어떨 때 좋을까요? 주소만 유지하면. 이렇게 이 방식은 어떨 때가 좋을까요? 요런과 요거를 비교했을 때 어떨 때가 편할까요? 이렇게 유지하는 게. 예를 들면 얘를 정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료 구조에 있는 데이터를 정렬해야 돼. 그럼 얘를 정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위치들을 막 바꿔줘야 되잖아요. 바꿔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무거운 걸 또 여기다가 덮어 쓰고 뭐 임시로 오고 와야 되잖아요. 얘는 뭐만 필요해? 주소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수업할 때 수업을 하겠지. 요 위치와 요 위치는 수업하는데 얘는 수업할 때 세 개 문장인데 그 세 개 문장이 다 뭐예요? 주소만 이코로 세 번 한 거죠. 근데 얘는 주소를 세 번 한 게 아니라 이 무거운 걸 템프에 옮기고 또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또 얘를 옮겨야 되니까 연산의 비용 측면에 보면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위치들을 저장되어 있는 애들의 위치들을 자주 왔다 갔다 바꿔야 된다. 그럼 뭘 하면 좋아?
데이터 자체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뭘 유지하면 더 편리해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주소를 유지하면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 했었나? 제가 그것 때문에 다른 수업에서 숙제를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숙제였냐면 전체적인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요. 하나의 벡터에 다 저장이 돼요. 근데 사용자마다 이 사용자는 얘와 얘 필요하고 이 사용자는 얘와 얘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에도 유지하고 여기에도 이렇게 유지하면 어떻게 돼? 데이터가 중복되죠.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냐면 이 응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는 한 곳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했어요. 데이터 자체를 벡터에.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주소를 가지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개별 어떤 애들은 무겁지 않겠죠. 또 데이터가 중복이 안 되고. 그런데 돌렸더니 제대로 동작을 안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왜 이렇게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거를 내가 이 버그를 잡느라고 반나절은 낭비했어요. 머리 쥐어 뜯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SD 벡터는 동쪽 배열이에요. 동쪽 배열이니까 제가 용량을 안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유지하다가 이만큼 왕가서 일로 옮겨온 거예요. 복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데이터를 추가함에 따라서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SD 벡터 내부적으로 어떻게 늘리겠죠. 늘리는데 새 공간 확보해서 일로 복사를 다 하겠죠. 근데 얘는 뭘 유지하고 있는 거야? 이 바뀐 위치를 바꿔준 게 아니라 얘는 뭘 유지하고 있어요? 옛날 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좀 지나고 나면 얘가 출력하는데 막 10이 출력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뭐 이상한 게 출력되더라고. 왜 출력되지? 막 주소도 찍어보고 막 별짓 다 했는데 나중에 알았더니 이게 내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문제는. 제가 뭘 하고 싶은 건 알겠죠.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또 복사해서 어딘가에 또 개별적으로 또 유지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원래 C++처럼 데이터들을 얘네들이 갖고 있으면은 중복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값, 여기에는 주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확장이 되면서 원래 요 색임 위치를 저장하면 안 되겠더라고. 뭘 저장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인덱스의 위치를. 그거 좋은 방법이네. 인덱스 위치. 예. 인덱스 위치. 그래도 해결되겠네요. 인덱스 위치. 인덱스 위치. 근데 저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얘도 이렇게 유지했어요. 그리고 얘가 여기 주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얘가 2배로 늘어나도 얘는 요 위치에 있는 값들은 요 공간의 주소는 바뀌더라도 얘는 여전히 어떻게 돼? 똑같은 주소를 갖고 있겠죠. 얘 주소들은 내가 딜리트하지 않는 한 안 바뀌겠지. 그래서 얘도 주소, 얘도 주소,
얘도 주소. 이렇게 바꿨더니 에러가 해결이 됐습니다. 저거를 아침 내내 막 한 4시간 막 눈물 흘리면서 아, 이것도 못하고 있지 막 그랬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C++에서 프로그램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 구조에 주소를 유지하지 않고 데이터를 유지한다. 근데 어떨 때에는 데이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유지해 가지고 하면은 이런 데이터의 중복이나 어떤 연산 처리할 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주소를 유지하면은 안 되고 얘도 주소를 하거나 방금 이 학생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치들이 안 변한다 그러면 색인을 얘가 갖고 있어야지. 1번, 뭐 3번, 얘는 2번, 4번.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뻥튀기해서 2배가 되더라도 여전히 복제가 됐을 때에도 그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이런 에러가 나면 왜 에러가 났는지 나 정말 기막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가지고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뭘 생각을 못하냐면은 자료 구조를 강의하는 교수가 이게 동적 배열로 증가돼 가지고 이 주소 값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생각 못하는 거지.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이제 나중 되면은 실제 한쪽에는 값, 한쪽에는 주소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동적 배열이라는 거는 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생각을 하시고 되겠고, 그리고 이제 반환할 때는 C++는 이제 참조로, 얘가 계속 지우는 게 아니면 참조로, 지우는 거면 T로 반환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임시 변수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이 변수를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C++는 또 RBO라는 거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임시 변수 만든다고 해서 더 무거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저는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이제 C++는 이제 내부적으로 팝을 값을 반환하지 않고 걔만 바꾸는 형태로 구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좀 번거롭잖아요. 내가 빼달라고 탑 부르고 그 다음 줄에 팝하는 형태로 C++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팝으로 만들려면은 이제 또 얘가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간단히 만들고 얘도 간단히 만들려면은 얘는 반환하는 게 아니라 탑만 그냥 감소시키는 형태로 구현하면 얘도 깔끔하고 얘도 깔끔해지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사용할 때 두 번 나눠서 써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C++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이렇게 팝에서 값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기타 얘기를 좀 하면 뭐 설명드렸던 내용 같기도 한데 이제 C++에서는 어떤 자료 구조의 크기를 나타낼 때 int를 쓰지 않고 sizeT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int의 범위보다 더 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주 큰 공간을 쓰게 되면은 int를 쓰게 되면은 그 범위를 커버 못하죠.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다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int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sizeT를 써가지고 이제 자료 구조의 크기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sizeT는 무슨 타입이다? 그 부호가 없는
unsigned 타입이라는 거죠. 그럼 이 unsigned 타입을 쓸 때 웬만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쓸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때는 증가할 때 이게 또 감소네. 뭐야 이거? 코드가 뭐 이래? 이건 다른 거구나. 어쨌든 증가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감소를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있는 예시처럼. 그래서 num items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마이너스 I 하면은 이 코드는 어떻게 될까? 무한 루프가 돼요. 왜냐하면은 원래는 언제 끝나냐면은 I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때 끝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사이즈가 있어요? 없죠. 0이 되는 순간 마이너스 1하면은 저 끝으로 가요. 매우 큰 수야. 그럼 또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사이즈 t는 음수를 안 가지니까 다운하는 형태로 끝에서부터 뭔가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주의해야 되겠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별도 변수를 그 감소하는 애는 다른 애를 쓰고, 이 반복의 횟수는 거꾸로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몇 번 해야 되는지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끝에서부터 처음까지 하나, 반복해야 되는 횟수는 똑같죠. 포문이 반복해야 되는 횟수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 for에 있는 요 반복하는 거는 감소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구나. 플러스가 되어서 이제 증가하는 형태로 가고, 여기 접근할 때 쓰이는 그 세 개는 다른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 더. 아니면은 포인터 개념을 써가지고 이제 백 할 수 있죠. 포인터는 항상 요 주소에 그 다음 게 있을 거니까 음수 백 해도 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항상 사이즈 t를 쓸 때는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고, 스택 자료 구조에는 없지만 앞으로 만드는 자료 구조에는 늘 find라는 연산이 많이 제공이 됩니다. 뭘 찾는 거죠. 내 자료 구조에 이 값이 있냐 없나를 find를 이용해서 찾게 됩니다. 근데 보통 find에서 해야 되는 기능이 find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이 돼요. remove나 뭐 이런 데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드는 자료 구조에서 만드는 find 연산은 반환값이 뭐냐 하면은 불값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얘 있어 없어? 그럼 있어 없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효과적으로 재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find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밖에서 사용할 때는 find는 그 true, false를 반환하도 만들지만 여기다가 그 find하는 내용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를 만들어요. 뭐 search 같은 뭐 다른 이름의 하나 만들어서 얘는 뭘 하냐면은 찾은 위치를 반환해주는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search 함수는 find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remove나 다른 데서도 필요해요. add 같은데 그 데이터를 추가할 때도 정렬해서 유지하면은 그 집어넣을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그 위치도 search를 이용해서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find 연산을 그 코드 중복을 위해서 find에서 find 연산이 불을 반환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지 않고 따르게 만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search가 이제 있다 없다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저장된 배열의 색인을 준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은 있으면은 그 범위는 0에서 num items -1까지 되겠죠. 그 범위가 데이터가 있으면. 그럼 없으면
없으면 무슨 값을 반환하면 좋을까? 마이너스 1을 반환하면 좋은데 만약 여기서 또 뭘 쓰면 사이즈 t를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을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통 뭘 반환할까? 사이즈 t를 반환값으로 쓰면 num items를 줘요. 왜? 범위가 0에서 사이즈 마이너스 1이잖아요. 유효한 색이니. 데이터가 저장된 색이는 0번째 색인부터 개수가 n이면 n-1까지예요. 그러면 n을 주면은 데이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n을 주는 형태로 이제 C++에서는 많이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애는 n을 주고 어떤 애는 마이너스 1을 주고 또 어떤 애는 다른 걸 주면은 그 사용할 때마다 헷갈리잖아요. 연산들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렇게 마이너스 1, 뭐 끝에 이런 걸 안 하고 뭘 쓰냐면 std 옵셔널, 자바는 옵셔널이라는 걸 반환해 가지고 있다 없다를 따르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옵셔널로 반환되면은 이 함수는 내가 원하는 걸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있냐 없냐를 물어봐 가지고 있으면 또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좋아지냐면은 얘는 없을 때 마이너스 1을 반환하는지 n을 반환하는지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항상 SE 옵셔널로 반환되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아니까 그렇게 요즘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파이썬은 이제 이런 게 걱정이 없죠. 그냥 넣은 반환하면 되니까 뭐 언제든지 넣은 반환할 수 있으니까 타입과 상관없이. 그래서 조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옵셔널로 이게 C++ 형태가 되겠고 이제 자바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없을 때 뭘 반환하지? 이런 고민들이 없어지겠고 사용하는 측에서도 내가 원하는 걸 못 줄 수도 있구나라는 게 명확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옵셔널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find를 하려면 찾기를 하려면 있는 데이터와 주어진 데이터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비교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C++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요 연산자를 다중 정의해서 해줘야지만 올바르게 동작을 하고요. 자바는 equals 연산자를 이용할 수 없고 equals를 이용하게 됩니다. 객체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자료 구조를 만들 때 언어에 따라서 저런 find 연산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뭘 만들어줘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동작을 할 거고요. 파이썬 쓰시는 분은 요것과 is의 차이점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내부 내용에 대한 비교 개념이고요. is는 주소 비교 개념이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그것도 잘 기억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쓰시게 되겠고 보통 none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보다는 is none 이게 더 맞는 형태예요. 파이썬에서는. none과 할 때는 equal가 아니라 is를 쓰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순위 비교가 필요하면 얘는 이제 연산자를 만들 거고 파이썬도 비슷하게 연산자를 쓰게끔 요 메소드를 제정해 줘야 되는데 자바는 comparable interface라는 걸 또 구현해 가지고 compare to 메소드. 그러니까 정렬해야 된다. 그럼 비교해야 되니까 얘가 앞에 있냐, 얘가 뒤에 있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그냥 기계적으로 t를 다 t로 바꿨는데 그 내부 클래스가 또는 메소드가 스태틱이면
저 t가 바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t를 안에서 올바르게 쓰려면 스태틱 클래스, 내부 클래스의 경우에는 얘도 범용 클래스로 만들어줘야 되겠고, 자바는 그 하나의 코드 가지고 모든 타입을 처리하다 보니까 잘못된, 쓸 수 없는 타입을 가지고 이 자료 구조를 사용하려고, 아니면 범용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용할 수 없는 타입 갖고 이 자료 구조를 쓰게 되면은 실행 시간에 프로그램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강건하게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이 타입 매개 변수를 제한시킵니다. 제한해서 이 코드에서 쓸 수 있는 타입 인자는 이런 애들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컴패러블을 구현하고 있는 애들만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정렬하려면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고, 비교하려면 compare to 메소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compare to 메소드를 갖고 있지 않은 애들은 이 코드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썼다가는 죽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자바는 이런 타입 매개 변수를 제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바의 요 특징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